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중앙고등학교 교사 한상희입니다. 심사위원장인 양미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의 결승전 심사를 해주러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심사위원장님 대표로 잠깐 인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하면서 승부보다는 친구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도서는 청소년을 위한 AI 수업, 그리고 AI 릴리 야나 내 친구입니다. 토론 주제는 제1주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입니다. 오늘 토론의 본격적인 앞서서 결승전에 올라온 양 팀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찬성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드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King of Discussion 코드팀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말 그대로 토론의 왕이 되고 싶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아 만든 이 팀 이름입니다.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서원초등학교와 만나서 좋고 공정한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원초등학교 뉴가이드 팀입니다. 팀 이름을 정하다 보니 팀 이름이 정말 쉽게 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을 각자 말해서 뒤에 이름을 따서 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주제 자체가 뉴, 새로운 주제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뜻하는 뉴가이드를 정했습니다. 뉴가이드 파이팅! 특징을 잘 살려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찬성팀 발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드팀의 제1발제자 양강원입니다. 주장에 앞서 영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란 숫자로 정보를 처리하고 전수하는 장치를 연구하고 개발한 것에 관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발달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안과에서 부족한 후진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AI 중에서 스킬 쪽을 참고하면 후진국에서는 흔든 안과에서가 부족해 당에서 마법증에는 많은 사람이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치료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이 있는 곳에서 인공지능은 당성 마법증 여부를 환자의 영상을 분석해 즉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위험한 일을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교과서 5학년 1학기 국어 가책 159쪽을 참고하면 인공지능은 사람몸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일이나 높은 빌딩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일 등 위험한 일을 대신해줍니다. 또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반려견 로봇은 아이들의 놀이 상대를 넘어 심리치료, 실내 가전제품 관리 및 정비 등 인간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 6학년 실거책 92쪽부터 93쪽을 보면 산불을 방지하는 로봇, 화재 진압을 하는 로봇, 주로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홍보하는 지질 로봇 등 사람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질병의 유무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고 자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AI 추가에서 147쪽을 보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수천 가지의 질환을 솔직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질병의 유무를 알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책 140쪽을 보면 컴퓨터 비전 시스템이 있는 360도 모든 방향을 보여주는 카메라는 자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뉴스피mer 기사를 보면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및 이상고온 화재 진압 후 불수탄되어 가능한 TLC 로보틱스 키트, 산업 현장 내 위험 상황이나 승강기 내에 쓰러진 것 같은 위급 상황을 자동 감지하는 AI 카메라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력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다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기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2분 36초 발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발제 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한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팀께서는 AI가 인간보다 더 사고를 예방에 더 낫다 생각하신가요? 네. 하지만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을 경험을 토대로 대처하는데요. 그럼 AI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끼리 교신을 하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는 좀 더 디지털 기술을 발달한다면 아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AI 최근 뉴스와 공식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구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와 함께 자율주행 사고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3명의 승객을 태우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물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공지능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또한 그런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의 장점이 인간의 장점보다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예측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는 카메라로 상황을 보면서 사고를 예측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AI 체감률 수업에 나왔듯이 AI는 작은 변화에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선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던 것처럼 물론 인공지능도 그런 단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좋은 운전,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공지능이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만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학습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그런 것을 학습한다면 자율주행차도 사람과 똑같이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는 아마도 음주운전은 정말 안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 개발자도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음주운전 같은 안 좋은 방면은 교육시키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을 잠깐 멈춘 뒤에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AI 지각률 수업에 나왔던 것처럼 AI는 비지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걸리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행복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또 활기차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것이 지금은 그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물론 안전한 사례들이 많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좋은 운전을 하는 등 인간이 하였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계속해서 발달시켜서 인공지능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 인공지능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 랜리에서 보듯이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AI들은 활동을 중단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AI만 모두 너무 믿고 맡기다가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간이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서로 일을 하면서 인간의 장점을 더 보완하고 인공지능의 장점도 더 보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5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 재결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발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 제1발제자를 맡은 김태윤 토론자입니다. 저희는 행복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렇게 하는 것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숫자로 정보를 처리, 저장 및 전송하는 기술로 정의하며 발달은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안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부족입니다. AI 최강의 수업 182, 183쪽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나오고 인공지능 신문 5월 1일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 결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진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꼭 사람을 해고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6학년 1학기 사회책에서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생산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로봇이나 AI를 활용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이미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서는 유튜브에서 AI 커버곡과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실제로는 저작권법에 걸리지만 AI 학습을 목표로 한 것이라 걸리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5학년 도덕교과서에는 저작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행사하는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사이버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셋째, 인간에게 비윤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2041이라는 책에서는 한 사람이 챗 GPT-3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사용자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묻자 챗 GPT-3은 일론 머스크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언론을 조작하고 자신을 반대한 언론인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I 스피커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페니 챌린지를 알려준 것처럼 인간에게 비윤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저희 팀은 안건에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팀 제1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성 측의 2차 질의 그리고 반대팀의 재발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기업에서 AI를 사용할 때 로봇을 도입하여 AI를 사용하면 생산성을 더 증가할 수 있고 그 로봇으로 실직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로봇은 인간보다 뛰어난 작업 능력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로봇의 뛰어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도입한다면 원래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업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서도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을 더 이용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사용하면 인건비를 줘야 하지만 로봇은 한번 사용하면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로봇은 사람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드므로 로봇을 사용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하신 것 같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부나 여러 국제단체에서 후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로봇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일자리를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사람보다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 저작권 침해가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 보안 기술도 발달하여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최강의 수업에 나와 있듯이 딥러닝은 악의적 공격을 시작한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해커도 점점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커들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AI 또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AI 학습을 부실로 이렇게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영상이나 커버곡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커버곡을 만들음으로써 훨씬 더 좋은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사용은 괜찮다고 허가를 하였는데 하지만 그 노래를 만든 창작자들도 자신들이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학습에 사용하니까 그만큼 만든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지 않아서 창의성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 법을 바탕으로 유튜브는 구독수나 조회수 등으로 영리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법을 좀 개정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학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영리 목적으로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시간 안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더 그런 좋은 방법들을 법에 개정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을 개정하기도 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함께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에 학습을 해서 올리는 것은 처음 만든 저작자의 권리를 생각해서 그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의 곡을 커브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서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최근에 아이유의 동영상을 자신이 직접 커버하여 곡을 부른 영상을 올렸지만 그 수익은 아이유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방법을 통하면 커버곡은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그 커버곡을 통한 수입을 가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그 커버곡으로 소득을 얻고 있으니 그것을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비윤리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네, 하시네요. 5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협의 시간 2분 갖고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둘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팀 두 번째 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드팀의 제2발제자 이예은입니다. 저희 팀의 주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인간을 행복하게 안내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의 외로움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많이 느끼고 소속된 집단이 없는 경우일수록 각종 질병에 걸릴 비율과 사망률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책 AI 내니를 보면 내니는 별이가 아플 때 주사를 놔주거나 힘들 때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등 부모에게 버려져 혼자인 아이를 엄마처럼 돌보아줬습니다. 또한 AI 트레이너 수업 5쪽을 보면 인공지능은 독거노인의 말동무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AI 스피커와 하는 대화는 주로 감성적인 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학서 6학년 실과 교과서 93쪽을 보면 애완용 강아지 로봇이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로봇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159쪽을 보면 노인과 장애인들은 무인 자동차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도와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생활 속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편리함을 안겨줍니다. AI 최강의 수업 102쪽을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지기술, 의사결정, 문제해결 기술, 지식 추론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우리 실생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인간에게 편리성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로 혼잡도가 개선되고 사고율이 감소합니다. 또 생활 분야에서는
사물 인터넷 제품을 인터넷과 연결하여 작동할 수 있으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KT에서 출시된 AI 통화 비서는 24시간 놓치는 예약이 없도록 대신 예약을 잡아주거나 서빙 로봇은 사람 대신 서빙을 하여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증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챗 GPT에 검색을 하면 구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하나의 답변만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강수량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들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사용돼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40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의 기차 질의 및 찬성 측의 재발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더욱 편리해지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편리하다고 해서 디지털에게 너무 의존하면 우리의 지능 능력 또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로 교육을 하든지 교육을 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꺼내는 말동무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AI 랩이 영어는 내 친구 11쪽을 보면 공감하는 걸 물어볼 때는 내리는 늘 확실하게 대답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너무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나 뚱뚱해? 라고 물어봤을 때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실적인 대답으로 너 뚱뚱해? 라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AI랑 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외로움을 해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더라도 인간미가 없어서 직접 대화라는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공감하는 AI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공감하는 AI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감정적인 능력이다, 창조적인 능력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AI가 나오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AI와 사람이 협업을 한다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식점에서 요리사는 요리를 하고 서빙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등 그렇게 함께 협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서빙업은 대학생 그런 알바로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렇게 교육을 해주면은 이 AI에 관련된 일자리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인가요? AI 때문에 실직을 당한 사람이나 초등학생 같은 이제 AI 쪽으로 자라게 될 아이들을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로 실직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순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AI와 관련해서 고차원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배운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로봇으로 교육을 하거나 또 아예 교육을 듣지 않아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교육을 들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자유권을 보장받는 것인가요? AI에서도 코딩형 코딩 챗 GPT 같은 경우에서 많은 분야가 나눠지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AI 관련 분야만 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AI를 사용해서 이용해서 하는 다른 일자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편리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편리성이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편리하면은 저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편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불편하면 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아까 행복의 정의를 하셨는데 안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편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셔서 편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디지털을 학습 또는 교육하는 교육하게 된다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교육하는 건 좋은 면입니다. 하지만 그럼 선생님 등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까요? 교육을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사람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선생님 같은 일자리는 늘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어서 반대측의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제2 발제자를 맡은 이은입니다. 입론을 시작하기 앞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행복의 정의 중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SNS 같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스토커 행위 등으로 불행을 겪을 수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AI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I 최강의 수업 166쪽을 보면 데이터에는 편견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흑인에 대한 인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흑인이 노예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흑인의 인식이 비교적 좋아졌습니다. AI 최강의 수업 99쪽을 보면 AI는 비지도 학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능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I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SBS 뉴스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면 AI 군사용 드론 테스트를 하다가 드론이 조종사를 임무에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조종사를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2022년 통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이 사용하는 인터넷 시간은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24.9시간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도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에는 청소년의 집하기에는 부적절한 정보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즉 인터넷 사용 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AI가 걸어낸 기술이 나와 있긴 하지만 완벽히 걸어지는 못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댓글에는 AI가 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댓글에 가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돌려 말하면 그것이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 것이 있는데 땡발 이찬이형이라는 댓글을 쓰려고 하다가 좀 돌려 말해서 예발 시찬이형이라고 말하다 그것을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10살 소녀 알렉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 콘센트에 휴대폰 충전기를 반짝 꽂은 뒤 동전을 갖다 대봐 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페니 챌린지를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이 챌린지는 위험도가 있어 다칠 수도 있는 챌린지인데 그것을 재미있다고 판단하여 10살 어린 소녀에게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해석하게 한다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49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측의 2차 시민 그리고 반대 측의 재발언이 있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선생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인공지능이 해를 끼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안전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의 장점이 단점보다는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 팀은 편리성이 행복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편리성이 늘어나면 그냥 일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지 그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리성을 가지게 된다면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야말로 행복이지 않을까요? 편리성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모로 진다 해도 하나만 사례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편리성과 행복이란 되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상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과 저희가 주장하시는 편리성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편리성을 갖게 된다면 생활이 열려진다고 상대 측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생활이 열려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AI가 데이터를 잘못 학습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간이 직접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줘서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AI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간이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해도 인간이 실수를 하는 동물이기에 데이터를 코딩하는 도중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실수를 하면 인간의 잘못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닌 비진도 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여러한 데이터를 보는 건데 최근에는 그런 학습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AI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AI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사람은 생각을 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위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공지능 스피커가 위험하다는 게 아닌 이 판단을 잘못하여 위험한 경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공지능의 판단만 듣지 말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함께하여 디지털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제 위험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인문 중 말했듯이 10살 정도의 어린 소녀에게 그런 것을 말하면 10살 소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여 그 말을 그냥 그거대로 행동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해서 편리성이 행복에 관해서 무슨 연관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대 측에서는 편리성과 행복에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도 편리하지만 지금도 편리한데 그럼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 같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기에 지금 상황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나요? 지금 편리성은 과거에는 자동차나 그런 게 없었지만 현재는 자동차나 그런 것으로 인해 편리성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여 편리성을 더 얻게 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네, 여기까지 5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 갖고 마지막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주도권을 실무시가 4개 남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 셋째마당 최종 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성 측 세 번째 발제자님이 되었나요? 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드팀의 제3발제자 이준서입니다. 상대팀은 첫째, 일자리가 부족하다. 둘째, 저작권 침해가 심해진다. 셋째, AI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넷째, AI는 비윤리적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문제는 인간도 할 수 있어서 의문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이 하기 힘들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주며 사고를 예방해줍니다. AI는 인간에게 해로운 약품을 다루거나 높은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위험한 일을 대신해줍니다. 후진국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사가 부족해 치료를 잘 받지 못했지만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 덕분에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AI 의료 로봇은 많은 질환을 쉽게 감지해 질병의 유무를 빠르게 판단하고 AI를 활용한 360도 회전 카메라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줍니다. 둘째, 인간의 외로움을 감소시켜주고 생활 속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편리함을 안겨줍니다. AI가 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내니에서 내니는 부모에게 버려져 혼자의 별이를 돌보아주며 인간의 외로움을 감소시켜주었습니다. 이처럼 AI는 외로움을 달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혼잡도가 개선되고 사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경 분야에서도 오염도, 미세먼지 농도, 방사능 등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6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대측을 맡은 제3발제자 이유정입니다. 앞서 말하지 못한 반론을 드리자면 찬성팀 측에서 행복 정의는 안전 그리고 활기차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편리성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족, 인간에게 나쁜 영향,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라고 했고요. 이걸 요약하자면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디지털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발달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어지는 것 비에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앱 등으로 표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지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해킹 등을 당해 우리 안정성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은 윤리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대처할 수 있어도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토론 중 저희도 인정하고 수긍했던 부분은 바로 외로움 해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AI는 인간미가 없고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저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 가장 치열했고 갈렬한 층들이 많았던 쟁점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찬성팀께서 자율주행차로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셨고요. 저희 즉 반대팀은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실수하게 마냥 이어서 자율주행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강조를 하자면 디지털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디지털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디지털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지능이 빼앗고 있습니다. 네, 이분 사연 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점수가 열심히 집계되고 있는 동안 그럼 우리 소감 한마디 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결승전에 올라오고 긴장을 했는데 현대팀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왜 결승전에 올라왔는지 알 것 같은 만큼 정말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똑같이 긴장을 했는데 상대방은 긴장을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희도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상대를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예쁜 토론을 대구팀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어제 4강전을 이기고 이제 결승을 오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었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조금 어려운 팀이 결승에 올라왔다는 걸 알고 조금 밤을 잘 자지도 못했을 정도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역시 예상대로 완전 서울초등학교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서울초등학교와 다시 만나게 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번이 마지막 경기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움을 안겼어요? 후회 없이 한 거 아니고요? 조금 아쉬운.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잘하는 팀과 함께 결승전에 와서 함께 토론하여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주제도 잘해주시는 것 같고 다만 살짝 아쉬웠던 부분 편리함이냐 행복함이냐가 편리함하고 행복함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가
조금 이게 부딪혔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각자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편리함이 과연 행복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편리함에 익숙해져가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팀 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꽃튀는 논쟁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결승전인 만큼 토론의 꽃이 교차치료가 제 반론인데 교차치료가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팀의 허점을 찾아내느라고 어디가 조금 잘 못하지? 이런 걸 찾아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잘했고 하면서 느낀 거는 결승전답게 교차 질의가 굉장히 원활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밀착해서 질문을 2차, 3차, 4차를 뿌리에 뿌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쟁점, 그 인간의 허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AI는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쟁점은 편리함과 행복이었는데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계단 올라오면 불편해 너무 막 짜증도 나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시를 찾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논제도 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생활 속에서 찾아서 했으면 더 여러분 피부에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간소한 차이로 내곡 초등학교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22회 대한민국 독서 토론 논술대회 단체전 초등 결승전은 대구 매곡초의 승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